이번 시간은 컴퓨터 네트워킹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으로 자동차 도로망하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의 어떤 속성, 이제 본질이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가 워낙에 그 용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접근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가 전달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자동차에 물건이 실어져서 움직인다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기존의 도로망에서 사용했던 어떤 개념들이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샘플 관점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그 네트워킹의 본질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PC,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서버들, 뭐 그런 그 디바이스들 간에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 위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지는 다 응용들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응용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경로를 제공하는 게 네트워킹의 본질이고 자동차 도로망으로 따지면 자동차에 물건이 다닌다는 개념하고 비슷하다. 속성들이 개념적인 관점이에요. 대신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뭐 이쪽 길이 막히거나 이러면 뭐 좌회전, 우회전을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도 나오지만 컴퓨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스템 규칙에 의한 자율주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전혀 없고 이 인프라망 컴퓨터 네트워킹이 그 네트워킹을 결정짓는 어떤 구성 요소들 디바이스부터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실제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지도를 좀 그렸는데 뭐 기존의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호 체계가 있죠. 도로망에는 이쪽이 도로망, 왼쪽이 이쪽이 오른쪽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쓰이는 용어나 어떤 개념들. 이제 도로들을 움직이려면 차들이 다 신호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쓰고 거의 뭐 이거는 글로벌하게 일맥상통합니다. 뭐 속도 제한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프로토콜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죠. 표준화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표준화된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어떤 포맷을 다 정해놨다. 그래서 여기만 어떻게 보면 매핑을 시키면 일치만 시키면 어떤 누구든지 통신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출발지하고 목적지라는 개념은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상들, 엔드 호스트, 그 안에 있는 응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에 물건을 싣고 뭐 배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그걸 이제 실어지는 데이터가 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좀 중요한데 자동차를 물건을 이제 자동차에 싣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를 패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패킷에 실려 다닌다. 물론 이 모든 데이터들은 뭐예요? 디지털화된 비트 개념이에요. 비트 개념이 뭐다? 01, 01, 01로 순서가 쭉 이어져 있는 어떤 이진수의 비트 값이지만 이 값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는 데이터고 어디까지는 패킷이라는 패킷 헤더 용어가 분리돼서 구분된다. 이게 OSI 7레이어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패킷에는 어디로 보낼지
말지에 대한 헤더 값에 IP 정보가 들어가 있다. 주소 체계가 들어가 있는데 주소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주소 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이 뭐 전화번호부 옛날에는 전화번호 같은 거 썼는데 주소 책이라는 개념을 DNS라는 어떤 글로벌하게 분산화된 어떤 정보 시스템 텍스트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참조해서 이 IP 정보를 이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 예를 들어 뭐 제일 뭔데 광주에서 강릉으로 뭔가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주소 체계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어디로 보낸다 이 물건을. 근데 그 보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 패킷에는 IP라는 정보로 쓰게 돼 있다. IP 어드레스라는 개념. 주소 체계에 대한 정보가 패킷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IP 주소 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도로는 회선, 케이블, 뭐 무선 이 컴퓨터 구성 요소 중에 어떤 미디어 데이터가 이 비트 신호가 전달되는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선이 많을수록 도로가 데이터가 더 많이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선수를 밴드위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킹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 교차로가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길이 있으면 따라가겠죠.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남원에 왔는데 길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게 이제 교차로인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이 교차로 중에 어디로 갈지를 판단해서 가면 되는데 얘는 자동차가 없는 자율주행 방식이라 했어요. 이 교차로가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교차로에 오면 뭘 한다? 이 번호판, 자동차의 번호판의 IP 주소를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한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교차로가 또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 어디예요? 예. 함양? 예. 함양에 가면 또 교차로가 나오죠. 함양에서는 또 어디로 보내야 될지 위쪽으로 가면 장수 뭐 이렇게 해서 교차로를 계속 지나가는 관점인 거고 이 교차로에 따라서 길이 갈라지는 걸 교차로에서 판단해서 어디로 보낼지 결정한다. 그래서 이 경로를 결정하는 걸 라우팅 경로, 내비게이션이 보통 자동차에선 경로를 결정을 해줄 수 있죠.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자동화된 라우팅에 의해서 경로가 결정이 되고 이 라우팅은 교차로가 어디로 보낼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IP 주소는 어디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검문소가 또 있을 수 있죠. 검문소. 검문소는 말 그대로 차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체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잡아가기도 하고 못 가게도 하고 뭐 이런 관점인데 그런 컨셉에서 보면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문소가 보통 있는 위치는 어디죠? 나라 투 나라. 서로 나라가 다를 때, 뭐 그 다음에 어딘가를 보호해야 될 때 중요한 시설. 뭐 이런 개념 똑같아요. 예. 그리고 고가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남원에서 어느 쪽을 출발하면 이 고가도로 이제 인터체인지를 이제 지나지 않고 쭉 무시하고 예를 들어 풍기까지 무조건 가는 고가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밑에 길을 이용해서 이미. 그래서 풍기로 가는데 중간에 교차로는 없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IP 터널링, VPN이라든지 뭐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도로 뭐 대부분의 교통망은 국가 관점에서는 이제 공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망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땅의 인프라보다는 훨씬 쉬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유료로 사설망에 활용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특정으로 나만 쓰는, 우리만 쓰는.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중망
있을 수 있죠. 공중망. 이게 이제 인터넷.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인트라넷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의 인터넷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이가 뭐냐? 인트라넷은 내가 아는 차들만 다니는 거예요. 나의 데이터들만 계속 다니는 거고, 인터넷은 내가 아닌 애들도 같이 이 도로를 타고 다닌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로가 내가 이 차이점은 이 내가 아는 데이터들이란 뜻은 이 길을 퍼포먼스를 결정할 때 이 차선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 바틀렉이 걸리고 느려지잖아요. 트래픽 잼이 발생하듯이. 이걸 내가 판단해서 아, 우리는 4차선이면 충분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다니는 거. 근데 인터넷은 나 아닌 애들도 같이 쓰는 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인터넷 사업자가 물론 길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 길에 대한 이 트래픽 잼에 대한 확률은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보안된.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아닌 애들도 계속 다니는데 그 안에는 나쁜 애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물론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정보들, 데이터가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침해하고 바꿔치기 하고 훔치고 뭐 이런 해커 중에 이제 크래커 같은 나쁜 의도를 가진 해커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물론 좀비 PC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좀비 PC들이나 좀비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트라넷과 인터넷 사이에는 항상 검문소를 두고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얘기는 잠깐 설명드렸고,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싣고 강릉에 있는 강릉과 광주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퍼포먼스, 이 응용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보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차선이라는 부분, 내가 이 지나다니는 도로 구간들의 차선들이 트래픽 잼이 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차선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자동차하고 이제 내 컴퓨터 네트워크가 틀린데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마음대로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 패킷은 속도 컨트롤하는 게 없어요. 트래픽 잼이 발생하면 어딘가에는 드랍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건 자동차, 이 패킷이라는 자동차 안에 데이터는 하나씩 실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이 자동차들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킷은. 개념상. 예.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몇 개가 같이 모여야지만 하나의 응용의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하나 내가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았는데 이미지를 하나 보는데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 1000대 데이터가 다 모여야지만 이미지 하나가 그려진다. 뭐 이렇게 그건 응용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몇 개를 주고받아야 되고 뭐 이런 컨셉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뭐 광주에서 강릉을 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경로를 타야지 이 트래픽 잼 없이 그리고 이 루트도 최적의 루트를 먼저 선택하게끔 라우팅 경로를 보통 많이 잡고 있는데 다이나믹 라우팅 이 교차로들에 있는 라우터들 간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할 때 어떤 IP는 그거를 상호 간에 협의에 의해서 최적의 패스를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교차로 장비들 간에 교차로들 간에 이 IP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테이블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게 이제 뭐 스태틱으로 적용하거나 이게 다이나믹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장비 하나가 어떤 IP는 어디로 갈지를 다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되거나 미스매칭이 났을 때 갈 수는 있지만 최적의 도로를 타고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걸 이제 왕복으로 따져놓은 게 RTT라는 개념인데 이 RT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릉까지 왔다 가는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왜 돌아오는 루트도 확인을 해야 되냐. 자동차처럼 물건을 한 군데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니고요. TCP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TCP라는 이 프로토콜 방식은
물건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강릉까지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차가 여기까지 물건을 싣고 갔어요. 그럼 강릉에서 받은 애가 이 물건 잘 받았어. 일본 물건. 이게 데이터 응답이 이게 에크라고 하죠. 에크가 올 때까지 다음 물건을 보내지가 않아요. 물론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TCP는 그래요. 그래야 이 중간에 어떤 로스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TCP죠. 그래서 이제 TCP는 품질이 보장되는 UDP 대비 그게 아닌 게 막 보내는 게 UDP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이 RTT, 이 경로를 타고 이 경로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가 굉장히 전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차선이 넓고 유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구간에 예를 들어 차선은 문제가 없어요. 트래픽 잼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루트를 타는 경로와 이런 루트를 타고 뱅글뱅글 돌아서 가는 루트 간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뭐 사이즈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TCP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라우팅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 경로를 어디로 선택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기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머릿속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사실. 데이터들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 관점에서 한 2, 3년을 쭉 신입사원에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신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도로망이라는 컨셉을 좀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뭐 머릿속에 좀 그리시고 그 관점에서 각각의 뭐 프로토콜에 대한 특성들을 네트워크에 대한 특성들 장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